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 보시겠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건데, 유치권의 대상,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 소유의 동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타인의 물건과 유가증권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에 동산, 부동산이 있다는 것이고, 유치물은 경매나 간이변제 충당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처분 가능한 것이라야 된다.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 유치권, 물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가 되어야 되지만 유치권은 법정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취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물건 중에서 부동산 점유권도 있지만 점유권 자체가 또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도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한다라는 거. 물론 187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네, 그때도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자체가 아예 등기하고 관계없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종이 지면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담보 채권의 양도와 점유 이전이 갖추어지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음 임야 일부에 유치권 인정한 판례가 있다. 앞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존재해야 된다. 담보 물건으로서 당연히 그 전제로서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따라서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의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 비용 상환청구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했다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채권과 유치 대상 목적 물건하고 결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일정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간단하게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결연성,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한번 볼까요? 이원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즉 목적물에 비용을 들인 경우,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내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서 A 집에서 오리와 닭을 기르고 있는데 B 집에 개가 담장을 넘어와서 오리를 물어주겠다면 설마 사람이 개한테 손해배상 청구권 가지는 거 아니겠죠. 소유자인 B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개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개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 목적 물건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되죠. 와, 채권이 목적물 반환 채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그 앞에서 무효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매매 계약에 의해서 재산권 이전되고 부동산 이전 등기되고 대금을 받았는데 그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이미 지급하고 받은 대금과 목적물 반환관계, 동시행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것도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도 인정된다라는 것.
우연히 물건을 받고 간 경우에도 결연성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거나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죠. 채권이 유치대상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때까지 점유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예, 근데 뭐 극단적으로 뭐 동네 가다 보니까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버린 개 유기견, 뭐 주인 없는 개인 줄 알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데리고 와서 뭐 음식비를 줬으면은 살려놓기 위해서 들인 비용, 필요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강아지 목욕을 시켰다.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게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사치비인지 이건 나중 문제고, 사치비와 관련되는 것이면 상환 청구권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조선시대 때 강아지를 목욕시키면은 그게 사치비일지는 모르겠고, 요즘 시대에서는 그게 유익비이거나 필요비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걸 필요비다 유익비다 말 못합니다. 왜? 답이 없잖아요. 법 조문에서 말해놓은 것도 아니고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필요비다 유익비다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럼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는데? 알고 싶으면 소송해봐야지. 그래서 법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 답이 안 정해진 거, 판례에 의한 답이나 또는 법 조문에 의한 답이 안 정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답을 알고 싶으면 소송을 들어가 봐야 하는 거죠. 일단 필요비 유익비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 근데 아기의 점유자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만약에 옆집 강아지인 줄 알고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뭐 떼빼고 강내고 해봐야 떼빼고 강내고 하면은 그래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인정 안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유가정권의 유상 주치로 인하여 생긴 보수 청구권, 유가정권을 유상 수취하여 그로 인해서 보수 청구권이 생긴 경우에 그 수취인은 임치인이 이를 지급할 때까지 유가정권을 유치할 수 있다.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 좀 전에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및 그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나 그 지연 손해금 채권과 도급인의 건물 인도 청구권은 도급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연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옛날 수강생 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등기 된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에 들인 비용,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일단 거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원래는 자기 소유권이 되어 가지고 물건 들였으니까 그 물건의 비용을 들였으니까 그건 자기 거에 자기 비용을 들인 거니까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될 거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매도인이 담보 책임하고 연결되는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기 물건에 들여놓고 자기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것도 아니고 자기 물건에 유치권 행사할 것도 아닌데, 근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때문에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투입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목적 물건 자체하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 인정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시면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악의 점유자가 아닌 한 점유자에게도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임차인이 비용을 넣으실 때 원래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임대인, 그자가 대부분은 소유자이겠죠. 그 사람이 필요비 유익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정으로 이 비용상환청구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 부담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달리 약정이 없으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임대인이 해외 여행을 있었기 때문에 뭐 비과세면은 임차인이 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수리하는 게 필요비일 수도 있고, 뭐 기와장이 깨져가 비과세는 같으면은 필요비이겠죠. 근데 뭐 그 기와장 갈아 끼우는데 뭐 그 진흙 기와장이 비싼지 시멘트 기와장이 비싼지 모르겠지만 뭐 초창기에는 시멘트 기와장이 비쌌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진흙 기와장이 비싸겠죠. 원래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을 들이고 있으면 그 유익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찾아와서 그 유치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 부분에까지 미친다는 거. 주된 거에 인정되는 것은 종된 거에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죠. 단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돌려주기로 했다면 비용 상환 채권을 포기한 것이 되죠. 그 채권을 포기했으니까 채권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치권 없을 것이라는 것.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 자체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불가하고 쌍무계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시행 항변권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권리금, 이것도 임차 목적 물건 자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관계 없다라는 거. 부속물 매수청구권, 일정한 요건 하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가 되면 이 부속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 매매계약, 쌍무계약 관계인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입니다. 임차인 소유. 자기 물건의 유치권 행사할 거 아니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하지 않은 재무불이행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시설,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지 물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하고 관계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시설하지 않았다. 근데 임차인은 임차물 사용하고 있죠. 그 물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설해주기로 한 거 안 해준 그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물하고 직접 관계없는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다음에 뭐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채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취소된 경우, 무효인 경우 앞에서 봤습니다. 우연히 바꾸고 간 경우. 그래서 채권이 목적 물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라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은 채권과 이제는 목적물과의 관련성이 아니고 채권과 점유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은 거 A 집에 닭과 오리를 기르고 있는데 B 소유의 강아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A 소유의 오리를
어제 물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A가 그 강아지 점유 취득을 못해서 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다음날 강아지가 또 담장을 넘어와가지고 오늘은 닭을 물어주겠어요. 그때 A가 강아지 점유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강아지에 대한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오늘 물어 죽인 닭값만인가 아니면은 어제 물어 죽인 오리값도 포함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물어 죽인 닭값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거는 채권하고 점유취득하고 결련성까지도 있죠. 근데 어제 물어 죽인 오리값 그거하고는 결련성은 점유하고 결련성은 없죠. 이럴 경우에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공평의 원리와 법문의 규정상 채권은 목적물의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긴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결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설이 통설이라는 겁니다. 판례도 채권은 목적물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더불어 생긴 것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생긴 것이어도 된다. 즉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부정설 입장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이해해서 오늘 닭을 물어 죽인 강아지 점유를 취득을 했다면 어제 물어 죽인 오리값도 강아지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는 거. 즉 민법상 유치권에 있어 피담보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과의 결련성은 요구되지만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 점유 취득하고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물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후에 나중에라도 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거. 불법 점유 취득으로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변제기 전의 채무를 강제로 변제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 전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그 변제 기한을 유예, 허여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채권자는 유치권이 없다는 거. 왜? 허여돼 버리면 기한 유예가 허여돼 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유배 상환 청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유예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정권을 점유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유치권 제한 물건이고 제한 물건은 타 물건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돼야 한다는 거.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유치권 취득 요건인과 동시에 유치권의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점유가 취득돼야 되고 유치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점유는 있어야 됩니다. 즉 유치권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유치권 취득 요건인과 동시에 유치권의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읽어냅니다. 그래서 점유가 상실돼 버리면 유치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때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받으면 점유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스스로 넘겨주었다면 침탈된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반환 청구권도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목적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유치권자의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자일 필요는 없고 간접 점유여도 무방하다는 거. 이 직접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점유하는 것도 직접 점유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본체적 효력이므로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에 의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간단히 말해 점유 개정 시기에 의한 유치권은 부정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라디오 수리하면서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소유자, 물론 반드시 그 라디오 소유자가 뭐 수리를 맡겨 오는 것은 아니겠죠. 빌려 쓰는 사람이 수리를 맡겨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리비 지급하지 않고 물건 달라 이래 했을 때 그 수리센터 아저씨는 수리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 이래 하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 건네주면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간접 점유자가 되는 것에 의해서는 유치권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때는 유치권이 포기된 겁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를 한다. 불법 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것일 때,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불법 점유란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요소로 하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를 말한다는 거. 경과실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불법 점유의 경우 뭐 판례 하나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점유 개시 후 불법 행위의 경우 처음에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권한이 소멸돼 버리면 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때 보증금이 있었다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는 그 차임은 요소이지만 보증금은 요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불법 점유가 된 상태에서 비용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보증금이 있었다면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적법하게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은 뭐 해제되고 난 이후에 언제나 유치권이 승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곤란합니다. 보증금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매도인이 매도한 후 인도일이 지났을 때는, 인도하기로 한 날 인도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수리한 경우에는 유치권 부정된다는 거. 권한 없음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대한 과실 판례가 악의로 추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선의 점유에 대한 추정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선의, 평온, 공연, 그리고 계속 점유에 대한 추정 규정은 있습니다. 깜빡 딴 생각을 했습니다. 선의 점유로 추정된다는 거. 그래서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 그래서 그 중대한 과실 또는 악의에 의한 불법 점유라는 것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죠. 유치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 A 집에 닭과 오리를 기르고 있고 B 집에 있는 강아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닭이나 오리를 물어줬을 때 개를 점유하게 된다면 유치권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B가 강아지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친구의 뭐 소유물인데 뭐 자기가 빌려왔을 수도 있고, 강아지를 빌려오기도 하나. 라디오를 가지고 오면 되죠. C 소유의 뭐 완전한
완전히 온전하게 작동되는 라디오를 B가 빌려서 B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쳐줘야지. 그래서 수리센터에 맡겼어요. A한테. 그러면은 A는 수리 받을 때까지 안 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이때 B는 소유자는 아니죠. C가 소유자죠. 그때 C가 소유자가 와가지고 라디오 내 건데라고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A는 수리 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도 안 줄 수 있습니다. 왜? 유치권 물권이고 대세권이고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이 라디오 수리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 그래서 C한테도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 내놔라 소리를 C한테는 못 합니다. 왜? 채무자는 수리를 맡긴 B죠. B한테 수리비 내놔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현실적으로 야 C한테 가져가고 싶으면 수리비 주고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C는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거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수리센터 아저씨가 그래 오늘 라디오 가져가고 그럼 수리비는 뭐 내일이라도 달라, 뭐 한 달 내에 달라 하고 라디오 점유를 넘겨주면은 유치권 포기한 거죠. 어떤 뭐 합의에 의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도 있고, 뭐 단독으로 유치권 포기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 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치권의 효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